자, 오늘은 자리 정학이랑 그 다음에 분배 마저 풀어봅시다. 60번이네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쌓아가시면 금방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쌓이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으면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자, 일관성 있는 논리로 문제를 푼다. 중요하죠. 자, 같은 종류의 과자 2개랑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를 4명의 조원들에게 나눠준대요. 자, A, B, C, D라고 합시다. 4명의 조원이에요. 과자는 그냥 동그라미, 사탕은 1, 2, 3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 서로 다른 대상을 주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논리를 전개해 가시면 됩니다. 같은 종류를 먼저 주셔도 되고요. 다른 종류를 먼저 주셔도 돼요. 다만 이제 같은 종류가 개수가 적으니까 분류하는 경우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 뿐입니다. 얘네 둘을 한 명에게 주는 경우, 한 명에게 주는 경우, 2명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한 명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한 명에게 주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야, 누구한테 줄 거야? 4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못 받은 사람이 3명인데 사탕도 3명이니까 그냥 주면 됩니다. 자, 얘네 둘은 야, 이거 사탕 같은 대상인데 누구한테 줄 거야? 해서 사실 정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뭘 줄 건데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줄 건데 얘네 둘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현혹되기 쉽다. 야, 일단 주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나 주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대상과 개수를 정하고 주는 거야. 야, 저 사탕을 너 2명한테만 줄 거야? 아니면 1명 더 정해서 하나씩 줄 거야? 이걸 나누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탕을 만약에 이 2명한테만 주기로 했다면, 그쵸? 사탕을 2명한테 주기로 했다면 3개를 2개로 나눠서 주면 돼요. 3개를 2개로 나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3C 곱하기 1씩. 자, 사탕을 나눠서 주는 겁니다. 자기가 쓴 식이 자신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됐어요. 그게 아니면 야, 여기 한 명씩 주고 여기 2명한테만 주지 말고 얘네 둘 하나 정해서 주자. 그래서 대상 정해주고 인원 3명 정해졌으니까 하나씩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더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자, 60번이랑 61번이랑 똑같은 문제고요. 저희 교재에는 이제 이런 사고 방식들을 반복해서 풀게 되니까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논리. 무슨 유혹에 빠지지 마라. 주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냥 누구에게 몇 개씩 줄 거야 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기본 문제가 된다. 자, 뒤로 넘겨 봅시다. 자, 61번은 여러분들에게 넘길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리 정하기 문제예요. 자리 정하기를 관통하는 규칙은 똑같아요. 제가 맨날 말할 텐데 대상을 결정하고 안 치거나 자리를 정하고 안 치거나 대상을 결정하고 안 치거나 자리를 정하고 안 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는 최대한 배제하는 거냐? 안 치고 이런 사고, 한 명씩 안 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에 앉을까, 즉 대상과 자리를 생각하면 푸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들을 동일한 논리로 또 다시 연습을 해갑시다. 여러분들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해준 논리만 이해하시면 이 식 자체는 크게 이해가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갑시다. 남학생 2명이랑 여학생 4명이 있어요. 한 줄에 2개가 5개 있는데 같은 성별끼리 짝을 지어 앉는 됩니다. 그림을 좀 크게 할까요? 또 제 얼굴을 거부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여학생을 일단 2명으로 나눠야겠죠? 4C 곱하기 2C. 자, 저는 여학생을 나눴습니다. 얘네들이 바뀌는 거 다 설명 이해됐죠?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은 여자 4명을 2명으로 나누고 남자 2명도 정해진 거예요. 자, 이제 대상이 결정돼 있으니 가서 앉는 겁니다.
어디 앉을래? 자리를 정해줄 거예요. 자리를 정해주는데 순서를 고려해서 자리를 정할 거예요. 5시 3 곱하기 3팩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자리 정해졌어요. 아직 안 앉았어요. 이제 가서 야, 우리 여기 앉자 해서 이제 가서 앉으면 됩니다. 자, 2의 3승 이렇게 해서 답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대상을 결정하고 자리를 배열한 후 가서 앉음. 이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다. 자, 계산해 보시고 계산 이상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겠죠? 자, 63번 봅시다. 자, 이것도 대략 한 2가지 정도로 풀어볼까요? 자, 먼저 푸는 거는 엄마랑 막내 아들이 이웃하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웃하게 앉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는 엄마 막내 아들 자리 정해서 앉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앉히도록 합시다. 이웃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이웃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엄마와 막내 아들이 가서 앉는데 엄마와 막내 아들이 앉는 자리에 따라서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선택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 양 끝 자리를 앉는 경우랑 가운데 자리를 앉는 경우가 뒤에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엄마와 막내 아들이 요 양 끝 자리에 앉는 경우랑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뒤에 상황이 동일하니까 곱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나눠야죠. 자, 여기 앉을 거라고 아직 안 앉았어요. 자리를 정해봅시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각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중에 앉으면 되겠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정해줍니다. 자, 가서 앉았나요? 아직 안 앉았죠. 가서 앉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누구예요? 엄마랑 막내 아들 다 앉았습니다. 그럼 엄마랑 막내 아들이 만약에 여기나 여기에 앉으면, 가정을 해볼게요. 엄마랑 막내 아들이 만약에 여기에 앉으면 여기랑 여기는 이제 못 앉아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자리가 된 거죠. 아, 3자리. 앉았나요? 아니요, 지금 자리만 정해줬어요. 가서 앉으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앉히면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16 곱하기 4니까 64고요. 83, 24니까 답은 88 곱하기 24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생각이죠? 아, 그래, 엄마 막내 아들의 자리를 정해주고 엄마랑 막내 아들의 선택권에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택권이 달라지니까 그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한 겁니다. 이 풀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는 이렇게 풀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 아, A에 B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랑 막내 아들이 둘 다 A열에만 앉는 경우. 자, 엄마랑 막내 아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열을 정해줄까요? 자리 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긴 B, 여긴 B, 여긴 A. 이렇게 자리 정해서 앉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에 앉는 경우는 이웃하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리는 정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가서 엄마 막내 아들 앉을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앉을래요? 자리 정해줍니다. 자리는 정해졌으니까 여기냐 여기냐 정해주는 거예요. 아직 안 앉았죠. 이제 가서 앉는 거예요. 자, 자리 정해주고 가서 앉았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삽입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B에서도 동일할 테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논리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엄마 막내는 A에 앉고 할아버지 할머니 B에 앉으면 이웃할 수 있는 자리가 엄마 막내는 고민하겠죠.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민하겠죠.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자리를 정해줍니다. 자리를 정해요. 이제 가서 앉아요. 똑같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8 얼마죠? 16 94, 36, 72 다음에 88이죠. 88이죠? 4페이지죠.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 문제 풀 때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냐. 안 치고 말고 어디에 앉힐까? 어디에 앉힐까? 누가 어디에 앉을까? 이거를 결정하고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계속 똑같이 풀어봅시다. 자, 64번이에요. 자, 아래의 빈칸에 A, B, C, D, E, F, G를 적으려고 한다. A와 B는 같은 열. 그럼 열은 여러분들 행열이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여기서 열은 얘입니다. 자, 여기 열이에요. 열. 예, 같은 열. C와 D는 같은 열에 적지 않은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걸 찾는 방법은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애를 찾거나 A 중에서 B가 아닌 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닌 걸 세거나 해주시면 돼요. 자, A와 B는 같은 열이에요. 저는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자리를 정해요. 어디에 앉을래? 해서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 곱하기 쓸 거죠. 왜? A, B가 어디에 앉던지 똑같잖아요. 지금 뭘 한 거예요? 셋 중에서 어디를 정해주고 A, B를 앉힌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어요. C와 D가 다른 열에 앉아야 돼요. 같은 열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C의 선택에 따라서 D의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를 셀 거냐? 아니면은 C, D가 이웃한 경우를 뺄 거냐? 저는 빼도록 할게요. 큰 차이는 없지만. 전체는 알아야죠. 전체는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5자리, 4자리. 여기서 이제 CD가 같은 열인 경우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자리 정해주고요. CD를 앉히면 됩니다. 이게 전체 중에서 CD가 같은 열에 앉는 경우 뺀 거예요. 그럼 4명 앉혔잖아요. 3명이 남기 때문에 곱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써놓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A, B 자리 정해주고 앉히고 CD는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뺐고요. 나머지 그냥 앉혔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 자, 65번입니다. 6 국가의 대표가 직사각형을 사이에 두고 앉으려고 한대요. A와 B는 마주 보는 자리. 뭔가 결이 비슷하죠.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 자리. 근데 A, B가 마주 보는 자리는 여기랑 여기가 있거든요. 근데 A, B의 선택에 따라 C와 D가 이웃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A, B가 1, 4나 3, 6에 앉는 경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정합니다. A, B가 1, 4에 앉았어요. 아직 안 앉았어요. 가서 앉았어요. 자, 이거 뭐 정해준 거죠? 1, 4냐, 3, 6이냐 정해주고 가서 앉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 D는 뭐 해야죠? 맞아요.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은 경우를 세거나 이웃한 경우를 빼면 돼요. 저는 빼도록 할게요.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이웃한 경우를 뺍시다. 이렇게 이웃하거나 이렇게 이웃한 거예요. 그렇죠? 자리 정해주고 CD 이웃한 경우를 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됐잖아요. 그럼 곱하기 나머지 2명 앉히면 되겠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AB가 여기 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AB가 여기 앉는다면 A, B냐? BA냐? 곱하기 2팩. 자, AB 자리 정해줘서 앉힌 겁니다. 자, AB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이제 CD는 이웃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CD는 이웃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곱하기 4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둘을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다. 자, 논리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AB의 선택에 따라서 CD의 선택권이 달라질 것 같으니 케이스를 나눠주고 이웃하지 않게는 이웃하지 않는 걸 세셔도 되고 이웃한 경우를 빼셔도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앉히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죠? 이게 맞아요. AB가 여기냐 여기냐 두 가지. 그래서 여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았죠? 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이웃한 경우 빼고 나머지 앉은 거. 얘는 뭐예요? AB가 여기 있어요? 앉혔죠? 나머지 절대 이웃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앉히면 되겠어요. 자, 66번입니다. 자, 아버지형 동생인데 얘도 뭐 동일한 논리로 풀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열은 형이 앉는데
비어렌 3명이 앉는데 동생 옆에 둘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동생 앞은 안 보여서 비워 놓도록 합니다. 동생이 왕이네요. 자, 그럼 이제 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근데 동생의 선택권에 따라서 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랑 이 자리면 동생이 두 가지 경우, 자, 가정을 할게요. 동생이 여기에 앉았어요. 그죠?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하나는 여기에 앉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하나 앉혀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없는 경우를 빼던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있는 경우를 셀 거냐. 저는 뭐 뺄까요? 있는 경우도 뭐 어렵지 않은데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이죠. 빼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에 앉는 경우 빼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적어도 한 명은 여기 옆에 앉았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됐죠? 그래서 동생 앉히고요.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명 옆에 앉혔어요. 근데 여기는 못 앉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동생이 요 양 끝이 아니라 동생이 가운데 앉을 수도 있잖아요. 요 자리, 세 자리 말하는 거죠. 세 가지 경우.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못 앉고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오는 경우를 셀 거냐, 혹은 둘 다 오는 경우를 세서 더 할 거냐, 아니면 아버지 오는 경우, 어머니 세서 겹치는 경우를 뺄 거냐. 선택지인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경우를 빼도록 할게요. 자, 4 곱하기 3인데 아버지, 어머니 없는 경우가 언제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여기에 앉는 경우죠. 여기면 여기랑 여기 없는 경우라서 어차피 2패. 됐죠? 만약에 여기면 여기랑 여기 없는 거라서 여기서 2패. 그래서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처리할게요. 그리고 동생 안 치면 됩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돼요. 자, 이해 되셨나요?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표현이 되느냐를 체크해 보시면 된다. 67번입니다. 67번은 이거 옛날 상상고 기출문제 같아요. 비슷한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변형해서 내셨었어요. 이것도 뭐 저의 관점에서는 대상과 자리를 정하고 푸는 풀이를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문제 이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 요게 자리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어딘가 하나로 들어가니까 자, 네 가지 어딘가 하나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 6개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자리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그래서 2의 3승까지. 자, 뭘 정한 거예요? 자리 정한 거예요. 자리. 자, 그래서 자리가 뭐 어떻게든 결정이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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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정해주시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딘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 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2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빈자리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자, 이해되죠? 하나 붙이고 나머지 자리 정하고 갖다 붙인 겁니다. 자, 68번. 이런 문제도 좀 풀 텐데 원칙은 딱 하나예요. 야, 너 어디에 몇 개씩 넣을래? 이것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몇 개씩 넣을래? 1개, 2개, 3개씩 넣을 거야? 자, 어디에 1개, 2개, 3개 넣을래? 정해주시면 돼요. 3패. 아, 전 여긴 2개, 전 여긴 1개, 여긴 3개 넣을래요. 자, 그럼 자리 정해주시면 됩니다. 너 이 3개 어디에 넣을래? 3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죠. 너 이 1개 여기 넣을 거야, 여기 넣을 거야, 여기 넣을 거야. 자리 정해주시면 돼. 얘는 뭐 다 자리 정해줬죠. 같은 대상이니까 배열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얼마죠? 6, 9, 54가 답이 되겠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어디에 몇 개를 넣을 건지 정해줌으로써 문제가 시작이 된다. 자, 69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셨죠? 이것도 비슷한 문제 그리고 확장된 문제 다 풀어볼 텐데, 선택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 선택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로줄 2개를 고르고 가로줄 2개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만나는 곳에 숫자 4개가 생기는데
같은 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를 고르던가 얘랑 얘를 고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세로 2개를 고르고 가로 2개를 고르고 정해지는 4개 중에 대각선 중에 무엇을 고를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다. 자, 70번입니다. 70번. 또 비슷한 문제에서부터 확장 문제까지 다 풀어볼 텐데 이것도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씩은 칠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봐도 이 하나씩은 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하시면 안 되냐면 하나 칠하고 하나 칠하고 하나 칠하고 남는 거는 셋 중에 아무나 칠하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어디에서 몇 개인지를 정하고 칠해주면 돼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 특이한 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정해지지 않았거나. 여기서는 이런 거죠. 어딘가는 2개를 칠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를 2개 칠할래? 정해주셔야 돼요. 2개 하나인데 어디를 2개 칠할래? 3 정해줍니다. 여기가 2개일 수도 있고 여기가 2개일 수도 있고 여기가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딘지 정해졌으면 기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요 넷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됩니다. 넷 중에 2개 골라줘요. 여기랑 여기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밑에는 하나하나 골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칠하거나 이렇게 칠하거나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얘가 답이 됩니다. 자, 다시 어디에 몇 개인지를 정하고 나서 문제를 시작하는 거다.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누시면 되고요.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어딘지만 정해주시면 된다. 처음에 풀면 어려운데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다 보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71번도 자리 정하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이해됐죠? 바로 옆에 앉지 말고 앞뒤로도 앉지 마라. A랑 B는 3명, C는 1명. 자, 케이스를 좀 나눠야겠죠? C가 여기에 만약에 있다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C가 여기에 있다면 A가 여기나 여기 앉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앉으면 여기는 A를 못 앉으니까 A는 여기, A 여기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앉히거나 그렇죠? 요렇게 앉히거나 요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C가 만약에 여기 앉으면 네모가 A인지 세모가 A인지 정해줘요. 2가지. 그리고 자리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가서 앉아. B학과도 가서 앉아. 이렇게 시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C가 아니라 A나 B 중에 하나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 정해주시고요. 6이 되겠죠? 자, 가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A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구냐? B1, B2, B3 남고요. A2, A3, C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B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네모에 앉아, 세모에 앉아밖에 안 되잖아요. 또 자리 정해줘요. 자리 정해줘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얘가 뭐였어요? 자리, 배열이었죠. 자리 정해줘요. 야, B가 여기 앉아? 아니, 그럼 우리는 여기 앉으면 되겠네. 자, 자리 정해졌으니까 B 가서 앉으세요.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시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리를 정하고 앉힌다. 어디서 몇 개인지를 정하고 푼다. 자, 72번입니다. 이것도 처음 풀면 좀 어려운데 점점 구조는 비슷한데 복잡해져 가는 문제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가별병정 내 학생을 내 열람시에 배정할 건데 4개 중에 2곳에 배정한대요. 한 열람실에 2명씩 가불은 적어도 하나 겹쳐진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선택이죠. 적어도 하나씩 겹쳐지는 거니까 하나가 겹쳐지는 경우, 2개가 겹쳐지는 경우, 겹쳐지지 않는 경우. 그럼 뭘 세는 게 편할까? 겹쳐지지 않는 걸 세실 거면 전체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전체를 구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A, B, C, D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값을 병정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값을 병 뭐죠? 정입니다.
전체는 구하기가 좀 그런 게 값이 뭐 어딘가 고르겠죠. 그럼 을의 선택에 따라서 병정을 맞춰줘야 돼요. 다 맞춰주기가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두 가지로 나눠서 해자. 두 개가 겹치는 경우.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갑이 고르는 곳에 을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끝났죠? 갑만 골라주면 됩니다. 을은 뭐 자동이에요. 야, 그럼 병정은 선택권이 없어요. 끝이야. 사실. 그러면 하나만 겹치는 경우. 하나만 겹침. 자, 하나만 겹치는 경우는 자, 그럼 이런 거죠. 겹치는 거 하나, 갑 혼자 쓰는 거 하나, 을 혼자 쓰는 거 하나. 겹치는 거 하나, 겹치는 거요. 갑 혼자 쓰는 거 하나, 을 혼자 쓰는 거 하나.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거 알겠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바꾸면 다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해 주도록 할게요. 물론 살짝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갑 먼저 정하고 둘 중에 뭐가 겹칠지 정하고 다른 하나를 골라주셔도 뭐 동일한 사고방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병정이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병정은 D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너 을이랑 짝할래 병이랑 짝할래만 정해주시면 돼요. 을이랑 짝하면 얘는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2가 되겠다. 그 답이 얼마냐? 12 곱하기 4니까 48, 4, 32니까 6이라서 답이 54가 되겠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다 해보시는 게 좋긴 해요. 안 겹칠 때, 하나 겹칠 때, 두 개 겹칠 때 해보시는 게 좋다. 얘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각 세로 중에는 한 개의 정사각형을 색칠해요. 가로준에는 변을 공유하면 안 된대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딘가 세로줄은 두 개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세로줄에 두 개를 고를 것인가? 그러면 그 옆에는 칠하지 못함이란 제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세로줄에서 두 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양 끝에서 고르는 경우랑 가운데를 고르는 경우는 다르겠죠. 왜냐면 가운데를 칠하면 양쪽은 색칠을 못하는데 세로는 한쪽만 칠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인 경우를 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개가 온다고 칠해볼게요. 자, 어딘지 정할게요. 42가 되겠죠. 자, 여기랑 여기라고 가정하셔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옆은 못 칠하고 그럼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옆은 못 칠하고 그 다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칠을 했겠죠. 그럼 그 옆은 못 칠하고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어딘가 칠했겠죠? 그럼 그 옆은 못 칠하고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곱하기 뭐까지 해주시면 돼요. 2까지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경우가 두 가지. 자, 논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운데에 칠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는 양옆을 못 칠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자, 가운데 여기부터 해볼까요? 42라고 합시다. 자, 어디를 칠하던지 간에 그 양옆은 못 칠해요. 그러니까 곱하기 관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여기나 여기 두 가지. 여기랑 여기 못 칠한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 못 칠한다. 여기랑 여기 못 칠하니까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두 가지. 그럼 어디 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어디에 몇 개인지를 어디에 몇 개를 칠할지를 정해 줌으로써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활용 문제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나눠서 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 자, 비슷한 논리를 연습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경우의 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 보는 날 갑자기 신기한 풀이 이런 건 절대 떠오르지 않으니까 자, 일관성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다. 처음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반복해서 풀다 보면 다 비슷하구나. 그게 아니면 다 분류하는 문제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